오늘 새벽 쇼펜하우어의 지혜와 함께 이 고요한 시간을 채워보세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200년 전 독일에서 태어난 이 철학자는 평생을 인간의 행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모두 의심했어요.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끊임없이 물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왕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새벽 그의 지혜를 천천히 들어보시겠어요? 틀어놓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억지로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에요. 처음 들으면 너무 당연한 소리 같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소에 건강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나요?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건강을 사려고 했던 건 아닌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건강 앞에서 모든 외적 조건은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리 큰 궁전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하인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행복의 구할은 오직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심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지요.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외적인 것도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몸이 아파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겠어요? 건강은 모든 즐거움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명랑한 기질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명랑한 기질이라고 했어요. 밝은 마음, 긍정적인 성격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랑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똑같이 맑은 날씨인데 어떤 사람은 햇살이 따스해서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덥다고 불평합니다. 같은 현실이 누구에겐 선물이 되고 누구에겐 짐이 되는 거예요. 명랑한 기질은 세상을 보는 렌즈와 같습니다. 그 렌즈가 밝으면 세상 모든 것이 밝게 보여요. 가장 어리석은 짓은 건강을 희생하면서 다른 것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출세를 위해, 명예를 위해 건강을 해친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요. 밤새워 일하고 술자리에 끌려다니고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떠세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건강을 희생해서 얻은 것은 결국 건강을 잃으면 함께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충고했어요. 어떤 것을 위해서도 건강을 내주지 말라고. 재산도 학식도 명예도 심지어 쾌락을 위해서도 건강만큼은 지키라고요. 행복해지려면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이 바로 이것이에요. 행복을 직접 쫓으면 행복은 도망가고 불행을 피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은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서 온다고요. 돈을 더 벌려는 것보다 가난하지 않으려는 것, 건강해지려는 욕심보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는 노력, 이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대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오고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막상 얻고 나면 곧 지루해지지요. 이게 우리 인생의 기본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줍니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라고요.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고통과 권태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기대가 작으면 실망도 작고 얻은 것에 대한 감사도 커집니다. 가장 행복한 운명은 고통 없이 사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성공하는 것, 엄청난 쾌락을 누리는 것, 그런 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쇼펜하우어에게 행복이란 그저 고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적극적인 기쁨이 아니라 소극적인 평안함이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치통이 심할 때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때는 오직 이 고통만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지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얼마나 홀가분한가요? 그 홀가분함이 바로 행복이에요. 고통이 없는 평범한 하루,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한 친구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지요.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요. 남에게 맞추고 비위를 맞추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하지요. 하지만 혼자 있으면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이 새벽 시간, 혼자 깨어 계신 지금이 어쩌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인지도 몰라요. 좋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위대한 정신과 대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광이었어요. 그는 책 읽는 것을 무엇보다 사랑했지요. 왜냐하면 책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의 철학자와도 먼 나라의 현인과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느니 훌륭한 책과 함께하는 편이 낫다고요.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좋은 책의 가치가 크다는 뜻이에요. 오늘 새벽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쇼펜하우어와 대화하는 거랍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행복을 희생하면 후반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해치면 나이 들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루해 보이나요? 하지만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그를 72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었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장수한 편이었지요. 산책은 가장 훌륭한 명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2시간씩 산책을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지요. 그에게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걷는 일종의 명상이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앉아서 골몰이 생각하는 것보다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복잡한 문제도 걷다 보면 실마리가 보이고 답답한 기분도 걷다 보면 풀리지요. 오늘 해가 뜨면 잠깐이라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원천을 3가지로 나눴어요. 첫째, 우리가 무엇인가. 둘째,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셋째,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이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건 내면의 가치를 말해요. 건강, 성격, 지성, 교양 같은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잃을 수 있고 명예는 실추될 수 있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은 죽을 때까지 함께해요. 부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마르지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으셨나요?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젓습니다. 부는 욕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운다고 했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갖고 싶고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 원이 갖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그는 충고합니다.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가난하지 않으려 노력하라고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면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되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예요. 명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쫓으면 도망가지요.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명예를 직접 쫓으면 오히려 얻기 어렵다고요.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억지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명예는 그림자와 같다고요. 그림자를 쫓아가면 그림자는 계속 도망갑니다. 하지만 등을 돌리고 앞으로 걸어가면 그림자가 알아서 따라오지요.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다 보면 명예는 저절로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셨나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체면이 깎일까봐, 무시당할까봐,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 그건 내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만이 진짜 나의 삶입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건 남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니에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이 있지요. 쇼펜하우어는 후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했어요. 그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하고 사색했지요. 그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내면이 풍요로우면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피곤해집니다. 이 새벽 혼자 깨어 계신 시간이 외롭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행복은 오직 우리 자신 안에 있다고 그는 말해요. 외적인 조건은 행복에 영향을 주지만 결정하진 못합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잖아요. 차이는 내면에 있어요. 바깥을 바꾸려 하기 전에 안을 먼저 살펴보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요. 쇼펜하우어는 이 단순한 진리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해지려면 기대를 낮추라고요. 최악을 예상하고 살면 평범한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비관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건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예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기대를 버리면 오히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후회는 2배의 고통입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끝없이 맴돌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2배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왜 2배일까요? 처음 겪을 때 한 번 아프고 후회하면서
또 한 번 아프기 때문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후회하면 그 고통을 반복해서 겪는 셈이지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냥 놓아주세요. 분노는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분노를 자기 파괴적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향한 화가 결국 나를 태운다는 거지요. 그는 충고합니다. 화가 날 때는 일단 멈추라고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라고 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그렇게 화날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급한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그 불길에 가장 먼저 타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질투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신 적 있으시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파괴라고 했어요. 질투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칩니다. 질투하는 동안 상대방은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아요. 고통받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입니다. 비교는 무의미해요.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은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라고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소홀히 하지요.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미래의 행복을 미뤄둡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현재가 되면 또 다른 미래를 바라보지요. 지금 이 순간, 이 새벽이 바로 당신의 삶이에요.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새 걱정하다가 날이 밝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적 많으시지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미리 고통받습니다. 이건 정말 손해 아닌가요? 쇼펜하우어는 충고합니다. 걱정은 필요한 만큼만 하라고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수면은 건강의 절반입니다. 잠을 잘 못 자시나요? 새벽마다 깨어나시는 것 보면 그러신 것 같아요. 쇼펜하우어도 불면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그는 말합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는 건강도, 명랑함도, 지적 활동도 불가능하다고요. 잠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생산적인 투자예요. 오늘 밤은 좀 더 편히 주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요한 새벽이 숙면으로 이어지시기려. 식사는 단순하게 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소식을 실천했어요. 적게 먹고 단순하게 먹었지요. 그는 과식이 건강과 정신 모두를 해친다고 믿었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머리도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먹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과식의 해로움은 오래 간다고요.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싶은 유혹은 늘 있지요. 하지만 절제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 이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쇼펜하우어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서 시간이 천천히 가지만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들 뿐이라 시간이 빨리 간다고요. 하지만 그는 이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지요. 남은 시간이 적다는 건
그만큼 각 순간이 소중하다는 뜻이라고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고통을 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적극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쾌락을 쫓기보다 고통을 피하는 데 집중하라고 했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쾌락은 잠깐이에요. 하지만 배탈이 나면 그 고통은 오래가지요. 현명한 사람은 잠깐의 쾌락보다 오래갈 고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쾌락을 절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얻는 건 원하는 것을 못 얻는 것만큼 불행합니다. 이 말이 참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는 뭔가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지요. 하지만 원하지 않던 것을 떠안게 되면 어떤가요? 원치 않는 책임, 원치 않는 관계, 원치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 전에 원치 않는 것을 떠안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라고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없을 때는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 막상 가지고 나면 당연해지지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 존재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보편적인 어리석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충고합니다. 가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라고요. 그러면 지금 가진 것의 가치가 새삼 느껴질 거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칭찬에 기뻐하지 말고 비난에 상처받지 마세요. 타인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좌우되신 적 있으시지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비난을 들으면 우울해지고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삶은 자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것뿐이라고요. 그 기준이 옳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자신의 기준을 세우세요. 친구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아진다고요. 물론 좋은 친구는 인생의 큰 축복이지요. 하지만 그런 친구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도 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필요 없다고요. 진정한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는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진다고요.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충고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고요. 꼭 해야 할 말인지, 지금 해야 할 말인지,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현명한 대답이에요. 겸손은 바보에게만 권할 덕목입니다. 좀 뜻밖의 말이지요. 쇼펜하우어는 거짓 겸손을 싫어했어요. 능력이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것, 잘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그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오만함을 권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 비하와 겸손은 다릅니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돈은 행복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일 뿐, 그 자체로 행복은 아니라는 거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물론 저축은 필요해요. 하지만 돈을 위해 삶을 희생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지요.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늙어가는 것은 특권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시나요?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증거라고요. 젊어서 죽은 사람들은 늙을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경험에서 오는 지혜,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여유. 이런 것들은 젊어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늙어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성숙해가는 거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을 두려워하세요. 역설적인 말이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고통받았나요? 아니지요.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잘못 사는 것이에요. 후회할 삶을 사는 것,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거지요. 죽음을 의식하면 오히려 삶이 선명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게 되니까요. 좋은 건강, 충분한 수입, 풀 일거리, 이 세 가지면 행복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정리한 행복의 조건이에요. 정말 단순하지요. 건강해서 아픈 데 없고 먹고 살 만큼 돈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무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원하지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것들은 행복을 더해주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걱정거리만 늘어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사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하고 어떤 사람은 알차게 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이 짧으니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건강, 마음의 평화, 의미 있는 일, 소중한 관계. 이런 것들이지요. 남의 시선, 체면, 허영, 이런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적어요. 음악은 순수한 감정의 언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무척 사랑했어요. 매일 플루트를 연주했지요. 그는 말합니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고요. 슬픔, 기쁨,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음악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힘들 때 음악을 들으라고요. 말로 위로받지 못하는 마음도 음악은 어루만져 줍니다. 이 새벽 시간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으셔도 좋겠어요.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자연은 최고의 치료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사랑했어요. 매일 산책하며 나무와 새와 하늘을 바라봤지요. 그는 말합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절로 치유된다고요. 우리는 너무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 매연, 소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가끔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가까운 공원이라도 좋아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바람을 느끼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됩니다. 동물은 인간보다 순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개를 무척 좋아했어요. 평생 푸드를 키웠지요.
그는 말합니다.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표현하지요. 반면 인간은 어떤가요? 속으로는 싫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질투하면서 축하하는 척하지요.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종종 인간보다 동물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동물에게서 순수함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침형 인간이 되세요. 쇼펜하우어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고 오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지요. 그는 말합니다. 아침 시간이 가장 맑고 생산적이라고요.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은 건강에도 안 좋고 정신에도 안 좋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것, 이게 자연의 리듬이에요. 오늘부터 조금씩 아침형 인간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습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매일 산책하고 적당히 먹고 충분히 자고 좋은 것을 읽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요. 과식하고 밤새 뒤척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작은 좋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지혜는 경험에서 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진짜 지혜는 직접 겪어봐야 알게 되지요. 쇼펜하우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직접 경험한 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나이 드는 것에는 장점이 있어요.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경험했다는 뜻이니까요. 젊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살아본 사람의 지혜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그것만이 확실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거듭 강조했지요.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살아요. 하지만 삶은 현재에만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과거와 미래에서 눈을 돌려 지금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되세요. 남을 흉내내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으로서 완전하다고요. 남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은 자신의 고유함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물론 좋은 점은 배울 수 있지요. 하지만 자기를 버리고 남이 되려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 유일무이함이 바로 당신의 가치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제 쇼펜하우어의 삶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의 단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더 전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무역상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소설가였지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셈이에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자주 싸웠고 어린 아르투어는 그 사이에서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바빴고 어머니는 사교계에 빠져 있었지요. 1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았어요.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거든요. 이 충격은 젊은 쇼펜하우어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에 쇼펜하우어는 평생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이 돈을 철학 연구에 썼습니다. 대학에서 의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25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지요. 28살에 쇼펜하우어는 필생의 역작을 펴냅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그는 이 책에 자신의 모든 철학을 담았지요. 세상의 본질은 맹목적인 의지이고 이 의지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 책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어요. 출판사에 쌓인 책들은 휴지값에 팔려나갔지요. 쇼펜하우어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자신이 천재라고 믿었는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대학 강사가 되어 보려고도 했어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하필 같은 시간에 당대 최고의 철학자 헤겔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헤겔에게 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텅 비었지요.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몹시 싫어했어요. 사기꾼이라고까지 불렀지요. 하지만 세상은 헤겔의 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대학을 떠나야 했어요. 그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 후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거의 은둔 생활을 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했지요. 규칙적이고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여성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후 아들보다 자신의 삶을 선택했거든요. 두 사람은 20년 넘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유일한 친구는 푸들이었어요. 그는 평생 푸들을 키웠는데 모두 아트만이라는 같은 이름을 붙였지요. 아트만은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개에게서 인간에게서 받지 못한 충성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60살이 넘어서야 쇼펜하우어는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1851년에 펴낸 삶의 지혜에 대한 아포리즘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 책은 쉽고 재미있게 쓰여서 일반인들도 좋아했지요. 갑자기 쇼펜하우어는 유명해졌습니다. 젊은 철학자들이 찾아왔고 신문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30년 동안 무시당했던 그의 철학이 드디어 빛을 본 거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명성은 길을 잃었다가 뒤늦게 도착하는 것이라고요. 1860년 쇼펜하우어는 7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났다가 소파에 앉은 채로 숨을 거두었지요. 평화로운 죽음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늘 그랬듯이 푸들이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죽은 후에야 진정으로 태어난다고요. 과연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철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니체, 프로이트, 톨스토이, 바그너 모두 쇼펜하우어에게서 영향을 받았지요. 외롭고 고독했던 철학자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인류의 지혜를 발견한 사람. 그가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명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될 것 같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상황을 이해한다고 느낄 때 온다고요. 그래서 그는 조언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섣불리 말하지 말라고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어요. 침묵 속에서도 위로는 전해집니다. 말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요.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낫습니다. 젊음을 그리워하시나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욕망에 휘둘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한다고요. 나이가 들어서야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지요. 인생의 후반부에는 욕망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평화로워져요.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지요.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노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행복에 만족하세요. 우리는 완벽한 행복을 꿈꾸지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아무 걱정 없고 늘 기쁜 상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런 건 없다고요. 인생에는 늘 무언가 부족하고 어딘가 아프고 뭔가 걱정됩니다. 그러니 완벽을 바라지 마세요.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먹고 살고 적당히 할 일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 적당함에 만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완벽한 행복은 환상이에요. 삶의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 삶의 의미를 알려주길 기다리시나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에는 원래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스스로 의미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삶의 의미는 사람마다 달라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의 의미가 결정되지요. 스스로 찾고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평범한 말 같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심으로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는 규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할 일을 미루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은 커져요. 그리고 결국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지금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새벽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나요? 그의 말들이 조금은 마음에 닿으셨길 바랍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건강하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하루 조금 더 자신을 아끼시고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하시고 조금 더 단순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네요. 곧 해가 뜰 거예요.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선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긴 이야기가 끝났네요.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이 새벽 어떠셨나요? 그의 말들이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따뜻했지요. 하지만 결국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지금 여기 건강한 몸으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라는 것. 창밖을 보세요. 어둠이 걷히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그리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